연방조폐국이 발표한 2025 미국 여성 주화 프로그램의 주인공에 한국계 스테이시 박 밀번이 포함됐습니다. 뉴욕의 공립학교에 등록된 노숙가정 학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22%로 올랐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즈 팍 타운 의회가 타운의 새로운 경찰 디렉터를 임명하고 데이빗 로렌조 타운 행정관을 정직 처분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가 뉴욕주 운전사들에게 총 3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조폐국이 발표한 2025 미국 여성 주화 프로그램의 주인공 5명 가운데 1명으로 한국계 스테이시 박 밀번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화폐 사상 한국계 인물이 등장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권운동가 박 밀번은 퇴행성 근육질환인 선천성 근위영양증을 앓는 중증지체 장애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썼던 인물입니다. 한국인 어머니와 주한미군 아버지 가운데 서울에서 태어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성장한 박 밀번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청소년 때부터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쓰며 인권운동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인권단체 등에서 활동하며 장애인이 겪는 부당함을 적은 글들이 반향을 일으키면서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는 박 밀번을 장애인협회 위원 등으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에는 장애인 역사 교육 의무화 법안이 노스캐롤라이나 주 의회를 통과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장애인 역사 인식의 달 제정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또 2014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지적장애인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기고와 강연 활동을 통해 인권운동의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불행히도 신장암 수술 직후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팬데믹 당시에는 암 투병 중에도 방역 키트를 제작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노숙자와 장애인을 도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생일인 5월 19일 날 눈을 감았고 이날 구글은 웹사이트 로고를 하와이 꽃과 함께 호랑이 꼬리에 감긴 안경을 쓴 여성의 그림으로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이 바로 박 밀번이었습니다. 박 밀번은 2025년에 발행될 25센트 주화의 뒷면에 조지 워싱턴과 함께 새겨질 예정입니다. 휠체어에 앉아 환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이 담길 이 주화는 필라델피아와 덴버의 조폐국 시설에서 제작됩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뉴욕의 공립학교에 등록된 노숙가정 학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립학교 학생 9명 가운데 1명은 노숙가정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 공립학교에 등록된 노숙가정 학생 수가 사상 최고치인 11만 9,320명을 기록했습니다. 뉴욕 전체 공립학교 학생의 11%, 9명 가운데 1명이 노숙가정 출신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브롱스 특정학군의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22%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뉴욕시는 노숙자나 이민 신청자 수용소 등 보호시설이나 친척집 등 임시 거주지를 주소로 둔 학생을 노숙가정 학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숙가정 학생이 증가한 것은 주로 멕시코 국경에서 넘어온 망명 신청자들의 유입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기준 뉴욕시 보호시설에는 10만 7,900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문제는 이민자들의 유입이 늘면서 노숙가정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다 이민자 가정 학생들이 영어에 익숙하지 않아 학업을 따라가기 어렵고 학교를 그만둘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또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이민자 가정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인터넷 번역기 등을 사용해 수업을 하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20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미 전역에서는 영아 1000명당 5.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질병통제예방센터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는 영아 1000명당 5.6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1000명당 5.44명과 비교하면 3% 증가한 것으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치입니다.
인종별로 살펴보면 흑인 영아 사망률이 영아 1000명당 10.86명으로 가장 높았고 미국 원주민 9.06명, 백인 4.52명, 아시아계 3.5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아시아계를 제외한 모든 인종에서 영아 사망률이 증가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의 영아 사망은 1000명당 26명에 달했지만 꾸준히 하락해 왔습니다. 미국의 영아 사망 통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승세가 확인된 것은 지난 2002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승세가 미국 공중보건의 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아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는 출산 과정에서의 감염 및 신생아 폐혈증이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임신부의 건강 상태도 영아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의 영향과 오피오이드 남용 문제도 영아 사망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르주만드 시디키 토론토대 교수는 사회가 그 구성원들을 얼마나 잘 보호하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며 의료기술과 함께 자원이 풍부한 미국에서 영아가 사망한다는 것은 지극히 드물어야 정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가운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22%로 올랐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주요 양당 후보들 사이에서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얻은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가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퀴니피엑대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케네디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3자 가상 대결에서 22%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39%의 지지율로 선두를 차지했고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36%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케네디 후보는 특히 무당파층과 젊은 층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무당파층의 36%가 케네디 후보를 지지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각각 31%와 30%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또 18세에서 34세 응답자 가운데서는 38%가 케네디 후보를 지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같은 연령층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32%, 트럼프 전 대통령은 27%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양당 체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과 변화에 대한 갈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의 높은 지지율은 케네디 후보가 미래 세대의 관심사와 가치에 부합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 가능성도 시사합니다. 정치 전문 케네디가 출신이라는 배경과 환경 변호사로서의 경력도 그의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 소재한 코넬 대학교의 한 학생이 온라인상에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글을 게시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로체스터 교회 피츠포드에 거주하는 코넬대 2학년인 패트릭 다이시는 한 그리스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대인에 대한 위협적인 내용을 담은 글을 게시한 혐의로 연방 법원에 출두한 후 보석 없이 구금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넬대 총장 마사 폴락은 반유대주의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이 구금됐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지만 그가 코넬대 학생이라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이비리그 대학으로서 반유대주의나 인종차별, 이슬람 혐오 등 증오의 모든 형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당국은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추적을 통해 다이씨가 해당 게시글 작성자임을 확인했고 다이씨 역시 경찰과의 인터뷰에서 협박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가 작성한 글에는 유대인 남성의 목을 찌르고 캠퍼스에 소총을 가져와 유대인을 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코넬 유대인 센터 옆에 위치한 대학 식당에서 총기를 난사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이씨는 첫 법정 출두에서 보석 심리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고 국선 변호사를 배정받았으며 예비 심리는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 따르면 다이씨의 어머니는 법정에 출두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의회가 오늘 스페셜 미팅을 개최하고 타운에 새로운 경찰 디렉터를 임명했습니다. 또 데이빗 로렌조 타운 행정관을 정직 처분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시의회는 오늘 오후 1시 특별회의를 통해 3가지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전체 6명 시의원 가운데 제이슨 킴, 샌디 페레라 의원이 불참해 박재관, 스테파니 장, 민석준, 그리고 마이클 비에트리 등 4명의 시의원과 폴 킴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의회는 마이클 가더너를 타운 경찰 디렉터에 임명했습니다. 3명의 한인 시의원은 찬성표를, 마이클 비에트리 의원은 반대표를 던져 3대 1로 통과됐습니다. 새 디렉터는 앞으로 타운 경찰 업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의회는 또 타운 행정관 데이빗 로렌조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의회는 법규와 타운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와 직무 태만 등을 이유로 로렌조 행정관의 직무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안건에도 한인 시의원 3명은 찬성표를, 마이클 비에트리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의회는 또 로렌조 행정관의 불법 행위를 조사할 특별의원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강행된 또 이 행정관의 administrative leave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와 행정권에 있어서 이제 잘못된 부분과 또 저희가 더 안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고, 당연히 저희가 수사가 끝나면은 다시 불러드립니다. 오늘 타운의회는 시종일관 한인과 비한인의 대결 구도로 진행됐습니다. 한인 시의원들은 찬성표를, 비한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주민 토론에서도 한인들은 타운 발전과 개혁을 위해 찬성 발언을 했지만 비한인들은 절차상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진영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다음 주 치러지는 선거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주도권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민석준 후보와 공화당 원유봉 후보가 한인들의 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우버와 리프트 운전사들은 양사를 대상으로 과도한 수수료 징수와 불법 행위를 지적해왔는데요. 우버와 리프트가 운전사들에게 총 3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오늘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와 리프트가 뉴욕주의 전 현직 운전사 10만 명에게 합의금으로 총 3억 2,8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버는 2억 9천만 달러, 리프트는 3,800만 달러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합의금을 받게 될 운전사들은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사들은 우버와 리프트가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승객이 내야 할 세금을 운전사에게 전가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뉴욕 주법으로 보장된 유급연가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는 애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운전사들의 주장에 맞섰지만 뉴욕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 우버와 리프트는 당초 입장을 바꿔 운전사 측과 합의에 나섰고 유급연가 보장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두 업체는 여전히 수수료 징수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버의 최고 법률 책임자 토니 웨스트는 뉴욕주 검찰총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번 합의가 뉴욕주 운전사들의 요구와 기업 혁신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 있는 결론을 내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을 계기로 차량 호출 서비스 업계 전반에 운전사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8월 여객기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델타항공사의 한 여객기에서 부기장이 기장을 총기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통부 감찰관실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유타주 연방법원 대배심은 항공사 승무원 업무방해 혐의로 조너선 J. 던을 기소했습니다. 던은 델타항공 소속 부기장이었던 지난해 8월 22일 기장을 총기로 위협하고 승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소 내용에 따르면 사건 당시 한 승객의 의료 문제로 항로 변경을 논의하던 중 그는 기장에게 방향을 바꾸면 여러 번 총에 맞을 것이라고 위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는 당시 교통안전청의 연방 비행 가판장교 프로그램에 따라 총기 휴대 허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교통안전청과 연방수사국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고 델타항공은 그가 사건 이후 더 이상 근무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언론은 던이 당시 기내에서 총기를 소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교통안전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납치나 테러 시도 등 기내 공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종사를 훈련하고 무장시킬 목적으로 연방 비행 가판장교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통안전청 대변인은 CBS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철저한 심사를 통과하고 2년에 한 번씩 총기 소지 자격 재검증을 통과해야 하며 연방법 집행훈련센터의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시카고의 유명 무역 전시관에서 발생했던 철새 집단 폐사 사건을 보도해 드렸었는데요. 약 1,000마리에 달하는 철새가 건물에 부딪혀 폐사하는 안타까운 사고 이후 전시관 측에서는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4일 밤부터 5일 사이 시카고의 매코믹 플레이스에서는 대규모 철새 폐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매코믹 플레이스를 구성하는 4개 동 가운데 하나인 레이크사이드 센터에 철새 약 1,000마리가 부딪혀 사망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건물의 밝은 조명이 미시간 호변을 따라 낮은 고도로 날던 철새들을 현혹하면서 유리창과의 충돌을 유발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응해 매코믹 플레이스 관리자들은 앞으로 밤 시간 동안 유리창에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건물 내에 원격 제어 커튼과 블라인드 등을 설치하고 유리창에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를 붙일 예정입니다. 조류 보호단체인 시카고 조류 충돌 사고 추적 이사인 아네테 프라이스는 새들이 밤사이 불이 켜져 있는 건물의 유리창에 충돌해 죽는 경우가 많다며 책임자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해결하려고 해 매우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의 연방 상원 의원 도전 행보에 첫 번째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중부 뉴저지 사우스 오렌지와 메이플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유력 진보 성향 풀뿌리 단체 소마 액션은 지난 31일 투표를 통해 내년 실시되는 뉴저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김 의원 지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단체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지 후보 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김 의원이 80%가 넘는 압도적 지지율로 타미 머피 뉴저지 주지사 부인 등 경쟁 후보를 눌렀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최초의 연방 상원의원 당선을 노리는 김 의원 입장에서 처음으로 의미 있는 지지를 확보한 셈입니다. AM 뉴욕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뉴욕 시민 31명이 맨하튼의 뉴욕주 법원에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개 시장 연구화를 명시한 관련 조례가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뉴욕시 환경을 결정하는 대대적인 변화라며 시 경관과 거주민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조례 통과 전 환경 영향 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고 공개 청문회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뉴욕시 교통국은 적극적 변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빈바론 대변인은 5개 식당은 팬데믹 때 10만 개의 일자리를 구한 활기찬 거리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릴랜드주 위코미코 카운티 법원은 술에 취해 무려 시속 110마일에 달하는 광란의 질주를 벌이다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한인 남성에게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한인 황모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전 4시 15분께 메릴랜드주 파슨스버그의 포레스트 그로브 로드 50번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CRG 차량으로 앞서가던 에큐라 MDX 차량의 왼쪽 뒷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들이받친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넘어 가로수와 충돌했습니다. 당시 피해 차량에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5명이 타고 있었고 조수석과 뒷좌석 탑승객 등 2명이 사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황 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1%의 만취 상태였고 무려 시속 110마일이 넘는 광란의 질주를 벌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사는 황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뒤 우선 8년을 복역하고 이후 3년의 보호관찰에 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뉴욕주 빈곤가정 장애지원국은 어제부터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난방비는 가구당 최대 $976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4인 가족 기준 지원 자격은 월 총소득 $5,838 이하, 연간 총소득 $70,059 이하입니다. 뉴욕주는 주요 난방 장비가 안전하지 않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리 혹은 교체가 필요한 경우도 지원합니다. 발생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수리의 경우 최대 $4,000, 교체는 최대 $8,000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은 관할 지역 소셜 서비스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일요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